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여자 바둑리그 11라운드 김다영 5단과 스미르 4단의 대국인데요. 자, 두 선수 모두 전투형 기풍으로 과연 어떤 바둑이 이루어질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두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미르 4단이 백이고 김다영 5단이 흑이었는데요. 초반은 화점, 소목으로 무난하게 시작을 했고요. 자, 스미레 4단 양화점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두터움을 바탕으로 바둑을 짜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김다영 5단 날일자로 붙였어요. 자, 예전에는 이제 소목을 두어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 번 더 굳히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소목을 두지 않고 화점을 한 번 더 굳혀가는 것도 두텁고 집으로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자주 두어지는 수죠. 자, 이제 한 칸 높은 걸찜 붙이고 늘 때 있고요. 자, 또 한 칸 뛰는 게 무난하죠. 자, 여기서 백은 걸쳐가면서 싸움을 적극적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전처럼 벌려가는 정석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곳을 적극적으로 두어간다면 흑도 백을 갈라쳐 가면서 이제 우변 쪽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그런 바둑인데요. 자, 일단 스미레 4단 그냥 벌려두는 선택을 했고요. 자, 벌려두자 날일자 걸치고, 자, 한 칸 높게 받았어요. 자, 이 수는 이제 흑돌이 이미 또 와있기 때문에 보통은 날일자 아니면은 협공 정도가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스미레 4단의 기풍을 볼 수 있는 한 칸 높은 받음이고요. 김다영 5단도 벌려두니까 다가가고, 이제 흑도 다가가면서 좌상기 두 점이 한 칸 벌려두긴 했지만 확실한 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변 쪽에 흑의 모양을 키우는 아주 좋은 수고요. 자, 들어갈 때 스미레 4단도 조금 처음부터 두고 싶은 자리예요. 이 자리를 만약에 흑에게 뺏기게 된다면 침투하는 수단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흑의 우상 쪽 진영이 커지게 되면서 이 자리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뺏길 수는 없기 때문에 스미레 4단도 걸쳐가면서 그 포석, 집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들어가니까 3-3 들어가면서 무난하게 처리가 되었고요. 자, 젖히고 호구 칠 때 단수 한 방 쳐두고 이곳 한 점을 잡아주면서 흑은 좌하기 쪽에 실리를 차지했지만 백은 두터움을 얻어서 서로 간에 뭐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 때 들여다보는데, 자, 여기서 당연히 일감은 실전처럼 있는 수인데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귀 쪽을 지키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나와서 끊는다면은 단수 한 방 쳐두고요. 그냥 지키던가 아니면은 여기를 붙여서 싸웠을 때 백이 싸움 자체가 나쁘지 않고 이 귀 쪽의 실리가 좋다는 뜻이죠. 흑의 세력보다. 흑이 지킨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칸 뛰어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미레 4단 이 변화는 별로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두텁게 이어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날이 쪄줄 때 차분하게 받아두고요. 자, 한 칸 뛰어갈 때 백도 째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의 가치가 집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흑이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한다면 흑돌들이 두터워지고 백은 안쪽에서 몇 집 못 내고 살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집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의 돌을 갈라두면서 약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미니까 늘어두고 한 번 더 밀고 이제 젖히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스미레 4단의 생각은 이곳이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빠르게 선수를 잡고 좌변 쪽 흑도를 괴롭혀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흑이 이런 자리를 지킨다면은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백 쪽으로 바둑이 기울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김다영 5단도 받아둘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좌변 쪽은 침투해도 뭐 타기 정도는 어렵지 않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한카 뜰 때 두텁게 지켜주고, 자, 이곳을 막자 차렷하면서 계속해서 흑을 괴롭혀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흑이 밀면서 자세를 잡아가고 있죠. 자, 백도 여기를 붙이고요.
자, 일단 한 점을 제압하면서 집으로 득을 보고 있는 백인데요. 자, 계속해서 좌변 쪽부터 괴롭혀가고 있는데, 자, 이곳을 붙였을 때 김다영 5단이 먼저 이윤수가 살짝 완착이었어요. 이수로는 여기를 먼저 물어보고요. 자, 백이 지킨다면 이제는 치받고 호구 쳐서 지킬 때 백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띄워준다면 흑의 모양이 완벽하게 살아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전은 이 자리가 이어져 있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흑돌의 삶에 대해서는 이은수보다는 탄력 있는 호구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다영 5단에 살짝 완착이 등장을 하면서 바둑이 스미레 4단 쪽으로 약간은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직 바둑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지금의 형세는 백이 덤없이도 유리할 정도로 굉장히 두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젖히고 하나 끊어주고요. 자, 막을 때 여기를 이제 어깨 짚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흑의 보가라고 볼 수 있는 상변 쪽을 깨 부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붙일 때 반발하고요. 자, 또 하나 밀어주고 두 칸 끼면서 상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쉽게 털을 잡았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승밀의 4단의 완착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냥 이은수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수인데 이 수로 인해서 유리함을 까먹었다 볼 수 있어요. 이 수로는 일단 치받고 늘 때 밀어두고요. 이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막으면서 좀 더 확실하게 살았다면 계속해서 유리한 형세를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은수가 왜 실수가 되냐면 흑이 치받는 순간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아있는 돌과 공격을 당해야 되는 돌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치받지 못한 스밀의 4단의 실수가 도드라지는 장면이고요. 자, 물론 치받더라도 젖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못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잡으러 온다면 요 자리가 선수가 되면서 흑의 모양도 나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백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미생과 완생의 차이가 나는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붙이면서 이제 백도 살아가자고 노력을 하는데 김다영 5단이 확실히 우상 쪽에서 약간의 집으로 득을 받고요. 자, 이곳을 차렷하면서 끊기는 약점을 지키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둘 때 밀어가고 딱 붙여서 흑이 살아가게 되니까, 자, 지금 우상 쪽 모양을 보시면 아까는 3-3 또는 붙이고 치받거나 하면서 뒷맛이 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그런 뒷맛이 사라졌고요. 그렇다고 이 한 점을 살려 나오자니 반대쪽이 막히게 된다면 이 상변 쪽부터 뻗어나온 대마가 갇히게 되면서 이 바둑은 오히려 흑 쪽으로 역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밀의 4단도 젖힐 수밖에 없는데 우변 쪽, 우상 쪽을 딱 지켜두자 우상 쪽에서 너무 큰 집이 나버리게 되었어요. 자, 이래서는 백이 굉장히 유리했던 바둑이 이제는 다시 5대5의 승부, 균형이 맞춰졌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하나 끊어잡는 선수 교환을 하는데, 자, 여기서 김다영 5단도 들여다보고 가만히 침착하게 살아두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수로는 이 돌은 생각보다 쉽게 잡히는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 쪽을 뚫고 나오던지 아니면 이런 입구자 자리 굉장히 두텁죠. 그것도 아니면 이런 우변 쪽 날일자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 좌쪽 사활이 왜 흑이 잡히지 않냐면, 보시면은 치중 들어오고 이렇게 잡으러 올 수밖에 없는데 붙이면서 넘어가면은 이 흑돌들이 너무 쉽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 리짠이 먹여쳐서 패로 버티면은 이게 또 한 번에 소화가 안 되는 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굳이 살아둘 자리는 아니었다 볼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물론 잡힌다면 스무집에 가까운 굉장히 큰 집이지만 백이 보시면은 방금처럼 패로 한 번에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3번을 둬야지 스무집가량을 벌 수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자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다영 5단도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살아두는 선택을 했는데 이 살아두는 자리가 작았던 자리였고요. 자, 스미레 4단이 붙이고 우변 쪽을 정리하자 김다영 5단이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바둑은 또 재밌는 게 찬스를 놓치면은 바둑이 미세해지거나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미레 4단이 다시 한번 우변을 지키게 되어서는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텁게 잡아주고 흑이 살아줄 때 자, 이곳을 이제 흑도 살았다고 판단을 하고 두터운 자리죠. 이곳을 미는데요. 자, 이 자리가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보다도 지금은 하변 쪽이 서로 간에 넓은 자리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중앙 쪽으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은 나를자를 추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곳을 두면은 백이 한 집 반 정도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미는 수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하변 쪽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들이 백이 예를 들어서 하변 쪽에 두터워지게 된다면 이 전체 흑대마가 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변 쪽의 가치가 굉장히 큰 장면이었는데 이 민운수 살짝 완착이 등장을 하면서 스미레 4단이 공격을 하면서 한 점을 제압하는 그런 수를 두고요. 자, 들어갈 때 이제 도망가는 거는 집으로 버텨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하변 쪽의 주인이 바뀌면서 흑이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 되겠죠. 그래서 김다영 5단도 계속해서 버텨가지만 붙이는 수가 좋았고요. 젖힐 때 그냥 때려내면서 이 흑도를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스미레 4단의 생각은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결국에 연결이 되고 뻗으면은 흑이 집을 내면서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미레 4단이 결국에 결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다영 5단으로서도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쌍립 쓰면서 잡으러 갈 때 두고 자, 여기를 끊으면서 일단 한 집 모양을 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자, 백이 이곳을 끼우는 수가 아주 절묘한 맥점이었어요. 자, 얼핏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찝으면서 잡으러 가는 거는 흑이 두 집을 내고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이 반대쪽을 둬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형태예요. 자, 하지만 여기를 끼우는 순간 흑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자, 끊어 잡을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단수 쳐주고 끊는 수가 정확한 수순이고요. 자, 찝을 때 있게 돼서는 자체로는 내 흑돌들이 잡혀있는 형태예요. 하지만 백의 자충도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는 또 않는 장면인데요. 김다영 5단으로서는 어쨌든 살려가야지만 바둑을 두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는 수를 강구를 하는데 막상 쉽게 사는 장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2패가 딱 결행이 되는 순간 백이 15집가량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자, 백 입장에서는 여기서 승부를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스미레 4단이 그냥 끊고 패를 한 게 역전의 발판, 역전의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는 그냥 이곳을 끊고요. 흑이 둘 때 여길 단수치고 이 한 점을 잡았다면은 그냥 전체 흑대마가 잡히면서 스미레 4단의 승리로 끝날 뻔했는데 이게 바둑이 또 항상 재밌는 게 유리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둬도 이길 것 같아서 최대한 안전한 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안전한 수가 오히려 좋지 않은 수가 되면서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 끊는 수 어렵지 않죠? 스미레 4단이 걱정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흑을 살려주는 걸 걱정했던 것 같은데요. 흑이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런 자리가 선수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폴짝 뛰어 들어가면서 살짝만 득을 보더라도 백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흑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우상 쪽 큰 집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백은 군데군데 너무 집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면 백이 오히려 덤을 3번 정도 주더라도 유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스미레 4단이 조금 욕심을 부렸다 볼 수 있고요. 자, 물론 이 바둑 자체도 지금 상황도 백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바둑 특징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나쁜 수들만 두어가게 돼요. 자, 패를 받아주는데 이 패를 받아준 게 그냥
네, 하나 끊어두는 교환 또는 이런 식으로 젖혀서 받아주는 게 더 좋았다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유리한 입장에서는 뭔가 변수를 계속해서 줄여가고 싶죠. 자, 패싸움을 이어가는데 네, 두면 둘수록 뭔가 흑의 승률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줄 때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때릴 때 이제 흑은 자체 팩감이 그래도 많다는 게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때리고 먹여치고 계속해서 이 패싸움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처음에 패싸움을 진행할 때 15집에서 20집가량 백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패싸움이 진행되면서 차이는 흑이 5집 반에서 4집 반 정도 불리할 정도로 많이 따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체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흑이 2패를 이기면은 백이 다른 곳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날일자를 당하는 순간 백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단 집으로 상당히 득을 받죠. 그리고 여길 때리고 있게 되면은 이 백을 잡는 뒷맛까지 있기 때문에 이 패싸움을 하면서 만약에 흑이 이기게 된다면 이런 부가가치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집 차이가 계속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미르 4단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지금은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김다영 5단도 팩감이 적어서 이곳을 두어가는데 일단 이어서 서로 간에 이제 수상전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킬 때 붙이는 수가 일단 맥점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그냥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수가 줄여지게 된다면은 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빅이 되는 장면이겠죠. 빅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수를 메꿔 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조금 바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를 메꿔가면은 결국에는 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빅이 나게 된다면은 백 입장에서는 이 흑도를 잡으러 가면서 백이 어느 정도 하변 쪽에서 집을 지을 수 있던 장면이지만 오히려 흑에게 하변 쪽을 뺏기게 되어서 빅이 나게 되면은 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미르 4단도 귀쪽을 붙여가면서 이제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 결행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곳까지 이어가면서 흑 전체를 이제 처음부터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으면서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는데 이 수가 뭔가 바둑이 좋았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좌악에서 귀곡사 형태가 나면서 오히려 김다영 5단이 찬스를 잡았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받아줘야 정상이지만 때리면은 그 다음 팩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되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자체로 빅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미르 4단의 마지막 패착이 되는 장면이 여기를 이으면서 너무 무리해서 잡으러 간 수인데요. 자, 이 수로는 그냥 이곳을 잇고 흑을 살려주고 여기를 늘어서 지켰다면은 어쨌든 이 104점이 잡히는 결과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백이 그래도 많이 따라잡히긴 했지만 유리한 상황으로 끝내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연수가 스미르 4단의 너무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마 그 처음에 잡으러 가기로 했던 그 마음을 변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좌악이 쪽은 잡았지만 이 중앙 쪽 4점이 잡히게 되면서 김다영 5단이 말도 안 되는 바둑을 역전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젖히고 밀자 둘 때 두면서 오히려 이 패싸움 4점이 너무나도 두터운 돌이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금 왜 막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지 않고 우변 쪽을 지키면 이 전체 백대마가 잡혀버리게 되겠죠. 이런 자리 선수 교환해두고 젖혀간다면은 이렇게 패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백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스미르 4단에 좀 욕심이 나오면서 김다영 5단이 대역전극을 펼친 바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좌변부터 뻗어나온 대마를 공략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었던 바둑이고요. 이 바둑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둑이 유리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하더라도 조금 무리수로 욕심을 부리는 순간 역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김다영 5단 최근에 그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더메리든 배에서도 김은지 구단을 꺾고 16강에 진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 대구에서도 스미르 4단을 꺾으면서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도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